클린스만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됐죠.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단은 책임감입니다. 이 클린스만 감독이 여태까지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꽤나 많은 감독이에요. 뭐 기본적으로 전술적인 것을 떠나서 이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 감독으로서의 이 자질의 제일 큰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독일 축구협회에서 가장 불만이었던 부분이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에 살면서 독일을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것이 불만이었고요. 헤르타 베를린 때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1,000억의 지원을 받고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나자마자 3경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헤르타 베를린은 클린스만 감독이 담당했다고 보기에도 약간 민망할 정도예요. 10경기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팀을 떠날 때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를 했습니다. 감독직을 오늘부로 사임한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라이브가 헤르타 베를린하고 전혀 협상이 되지 않은 클린스만 감독의 단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감독이니까 당연하게도 국내 감독이 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 책임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과연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을 생각하면 대표팀이 당연히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데려오진 않았을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을 생각하면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빠른 전환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측면 지역으로 볼을 전개하는 패턴을 좋아합니다. 미국 대표팀 맡았을 때 많이 나왔어요. 수비 라인에서 일단 측면 지역으로 볼을 보내주고 측면 지역에서 풀백이 올라와서 볼을 잡을 때 안쪽에 있었던 공격수가 빠르게 침투합니다. 그리고 침투하는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주고요. 여기서 측면 지역을 빠르게 공략을 해서 올라가고 이 위치에서 크로스가 올라오거든요. 이러한 패턴을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이 장면도 수비를 하다가 공격으로 전개할 때 중앙 미드필더를 곧바로 거쳐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빠르게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측면 지역으로 뛰어나가는 선수가 누구냐? 퓰리식이에요. 그래서 이 퓰리식이 측면 지역으로 빠르게 뛰어나가면서 패스를 받아주고 여기서 퓰리식이 측면 돌파를 통해서 볼을 끌고 올라온 다음에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크로스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감독의 특성 자체는 빠른 공격 전환 과정 속에서 측면을 활용한다 라는 것이 이 감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벤투 감독이 했던 축구의 스타일과 측면을 빠르게 활용한다 그리고 넓게 활용한다 라는 건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벤투 감독의 축구에서 재밌었던 부분은 측면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활용했죠. 풀백이 올라가서 빠르게 측면 공간을 활용하고 이때 상대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가면 측면 공격수들과 최전방 공격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조규성, 황의조,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여기에 대해서 권창훈 등등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격 라인에 측면 공격수도 되고 중앙 공격수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선수를 왜 벤투 감독이 선호를 했냐면 이렇게 측면 지역으로 빠르게 풀백이나 측면 공격수가 올라가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때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스위칭하면서 공간을 침투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가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이러한 측면 때문에 벤투 감독이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한다가 기본적인 컨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측면 공간을 넓게 빠르게 활용하는 컨셉을 좋아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번 감독을 선임할 때 중요했던 목표가 하나 있었죠.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해왔던 축구를 어쨌든 이어나갈 수 있는 감독이었는데 측면 공간을 활용한다라는 컨셉은 분명히 비슷한 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클린스만 감독의 가장 큰 약점은 독일 대표팀 바이에른 뮌헨, 미국 대표팀 헤르타 베를린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중원을 거쳐나가는 플레이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 문제점이 가장 크게 드러났는데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 공간이 없어지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패턴 플레이가 매우 부족했던 감독이에요. 미국 대표팀에서 그래도 클린스만 감독이 충분한 성과를 냈거든요. 월드컵 16강을 갔어요. 이 16강을 갔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월드컵에서 강팀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이 라인을 올려서 올라올 때 빠르게 측면 공간을 노려서 측면에서의 돌파, 크로스, 득점 이런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독일 대표팀과 바이에른 뮌헨을 맡았을 때는 내려간 팀을 상대로 매우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건 우리가 아시안컵이나 월드컵 예선이나 이런 대회에서는 우리가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만한 패턴도 필요하거든요. 클린스만 감독이 왔을 때 아마 예상되는 부분은 세밀한 부분 전략이 부족해서 답답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를 생각하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대표팀은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중원에서 볼을 잘 차는 선수들이, 특히나 유럽에서도 먹히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많이 생긴 상태예요.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 최근에는 홍현석도 잘하죠.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은 커리어 내내 이런 유형의 선수들을 잘 못 썼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중원 라인에서의 볼 소유 능력과 볼 전개 능력을 과연 클린스만 감독이 꽃을 피워줄 수 있는 감독일까? 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스만 감독이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나가는 패턴이 매우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황인범이나 이강인 같은 선수를 잘 쓸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기대해볼 만한 건 중원에 우리가 황인범이나 이강인 같은 선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들을 활용해서 측면에 손흥민과 황희찬, 이런 빠른 선수들이 빠르게 뛰어나가고, 뛰어나가는 선수를 향해서 황인범과 이강인이 빠르게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뿌려준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만은 하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축구만 생각하면 볼을 점유하는 축구, 특히나 중원에서 만들어가는 축구, 상대팀이 내려갔을 때 지배하는 축구는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반면에 미국 대표팀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을 맡았을 때 보여줬던 강점들은 약간 조금 더 상대가 올라오는 공간을 빠르게 활용하는 데에는 분명히 자신만의 강점을 보여줬던 감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독일 대표팀에서 월드컵 4강 갔고요. 미국 대표팀으로 월드컵 16강 갔습니다. 분명히 국가대표팀을 맡아서 잘했던 성과들을 냈어요. 그런데 맡을 때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특히 독일 국가대표팀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에 거의 관여를 안 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대표팀을 떠난 이후에 수석 코치로 있었던 레브 코치가 선수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레브 코치가 전술적인 부분들을 거의 다 만들었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감독직으로 올라갔던 사례도 있고요.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필립 람이 자서전에 클린스만 감독이 아무런 전술적인 지시를 안 해서 선수들끼리 전술적인 부분들을 짜야 했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대표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이 분명히 골드컵도 우승하고 2014 월드컵까지는 괜찮았습니다. 16강도 가고. 그런데 그때 클린스만 감독의 수석 코치가 어떤 사람이 있었냐, 헤르초크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신 수석 코치겠죠? 이 수석 코치가 있었는데 이 코치가 있을 때 클린스만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치가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미국 대표팀의 23세 이하 대표팀을 맡았거든요. 그때부터 클린스만 감독의 성적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그 시점부터 미국 대표팀의 성적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대표팀에서 경질을 당했죠. 독일 대표팀일 때는 레브였고요. 그리고 미국 대표팀일 때는 헤르초크라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뭐냐, 어떻게 사단이 꾸려질지 모르겠지만 헤르초크라는 이 코치가 클린스만 감독하고 같이 올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왜냐면 이 코치가 지금 현재 무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의 수석 코치로 올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팬 입장에서 이번 감독 선임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클린스만 감독이 헤르타 베를린의 감독직을 그만두고 3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죠. 물론 축구협회도 아무런 검증 단계 없이 이 감독을 선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클린스만 감독이 헤르타 베를린까지의 이 커리어는 벤투 감독과 비슷한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감독직을 쉬면서 카타르 월드컵 기술 분석위원회 이런 것도 했었고 전술적인 공부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 감독이 변화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축구협회는 이야기를 나눴겠지만 의문이 드는 건 어쨌든 공부를 얼마나 했든 전술적인 스타일이 얼마나 바뀌었든 실제로 구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에 와서 어떻게 자신이 바뀐 축구를 할 건지를 보여줄 텐데 이게 가능성이 미지수예요.
장담을 못하죠. 그러니까 팬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한 선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벤투랑 다른 부분은 어떤 거냐면 벤투 감독은 어쨌든 커리어가 하락하고 있었지만 이 감독이 보여주려던 전술적인 색채는 늘 동일했어요. 포르투갈 감독을 할 때부터 중국 리그에 가서 감독을 할 때까지 전술적인 색채가 일관됩니다. 우리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여기서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조금씩 전술적인 수정이 있는 거지 전체적인 틀은 늘 일관적이었어요.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은 그러한 일관적인 전술적인 색채를 보여줬던 기간이 없죠. 지금까지 커리어를 보면.